자,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겨울방학 동안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비법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겨울방학 동안만이 아니라 네. 아이들이 그 독서하는 습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좀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듣고 이걸 어떤 분은 좀 녹음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걸 실천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마음 먹고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다들 압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책 읽어야 된다 하는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류 역사의 발전은 문자의 발견부터 시작이 됐죠. 이 문자의 발견된 게 축적된 것이 책으로 탄생했고요. 그 책을 읽는 행위를 소위 독서라고 하고 이 독서에서 이제 지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재창조돼서 문명 사회를 건설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의 수많은 철인들도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파를 했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도 독서가 특히 중요하다고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독서 현실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했는데 국민 독서량이 전 세계 192개국 중 192개국 중 166위. 아이고. 문해력 OECD 회원국 꼴찌.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몸의 양식인 음식과 마음의 양식인 독서가 균형하고 발전돼야 하는데 네.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빠서 안 읽는 걸까요? 왜 안 읽을까? 이제 이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네. 말을 해보면요. 정말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교육을 책을 읽지 않는 이유. 교육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조기 과잉 학습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과도한 전집, 교구, 전집 있죠. 네. 학습지에서 학원에서도 지치고 책에서 이미 빗나가 있어요. 또 부모들이 자녀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의 시스템도 결핍되어 있어요. 독서를 시작하고 견고하게 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의 흥미를 느끼게 할 시간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언론, 먹방, 개그방, 정치방이 차고 넘치죠. 그리고 독서의 그 이야기의 깊은 맛을 갖게 하기도 전에 자극적인 방송이 과도하고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어른과 사회 분위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병원이나 은행이나 어디 가봐도 영상은 있지만 책이 없던 거죠. 마을 도서관이나 동네 책방 등 책을 쉽게 만날 환경도 열악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갔던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다니던 책방도 폐업했어요. 그럼요. 네, 동네 네. 책방들이 버티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할 게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네. 그럼 가정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은 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첫 번째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을 지켜주시기만 해라.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책을 읽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 먹고 한번 올해는 실행해 봐면 좋겠는데요.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거실에 책이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거실에 있는 TV를 방으로 옮겨놓고 거실을 좀 치워주십시오. TV를 옮기고 거실을 좀 치워주고요. 그다음에 거실의 벽면의 일부를 서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서재를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약 1m 정도의 높이에 이 빈 공간에 아이가 책 읽는 사진이나 부모가 책 읽어주는 사진 등을 코팅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좋은 그림이나 책 속에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거실에 TV를 치우고
전집을 없애야 돼. 전집. 여러분 여러 개 한꺼번에 꽂아 있는 전집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있지 않지만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죠. 책 구성은 전집 위주의 책은 모두 내다 버리고 검증된 단행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실 바닥에 적당히 좀 어질러 놓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놓는 게 아니라 어질러나요? 네, 약간 슈퍼나 서점에 갔을 때 책 전면이 보이는 그 잘 진열되어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책을 놓으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서점에서는. 왜냐하면 서점에서도 벽 사과에 꽂힌 책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출판사나 공급처들이 치열하게 그 자리를 아이들이 쉽게 들어가서 펼쳐 있는 책을 보고 싶게 하도록 만들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이렇게 책장에 서점에도 그냥 일렬로 쫙 꼽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데스크 같은 데다 이제 놓고 네네. 전면이 다 보이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점하려고 책방에서는 좋은 책을 거기다 놓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네. 책 읽어주기가 독서 습관의 핵심입니다. 책 읽어주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는 책을 막 읽어주지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우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책 읽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함께 살면 어른이 읽어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는 거꾸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읽어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때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출근한 부모에게 보내기나 멀리 떨어져 사는 조부모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에 따라 퇴근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간다든가 또 다른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용돈을 준다든가 하면 아이들은 이런 일을 자주 하려고 할 것이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책 읽어주기는 듣기 훈련을 강화시켜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의 에너지가 서로 전달하면서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성에도 책으로 좋은 보약이고 이렇게 책 읽어주기는 지성과 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자연스럽게 잡게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서 녹음한 파일을 한 발 더 나아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보내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책 읽어주기는 유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또 성인도 어르신까지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직접 책을 읽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전송해 준다. 네. 재밌죠. 그러면은 그 분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그렇죠. 뭐 피드백을 해주면 너무 네. 그리고 또 출근 중에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죠. 책 내용도 같이. 야.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의 책 넘기는 그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듯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이가 책을 읽어서 녹음해서 아빠 엄마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직장에 있는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요? 녹음도 이제 쉬워졌으니까요. 예. 이 책을 읽어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주의할 것이 이제 이것은 부모님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책 읽어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책 읽기를 공부와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책 읽어주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책 읽어주기는 즐거운 놀이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같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책을 고른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책을 가지고 오면 엄마는 혼을 내는 경우가 많죠. 편식하듯 편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생각할 때. 너는 왜 그 책만 가지고 와? 자꾸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서는 편독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는 편독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복독 또는 집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오래 반복해서 씹어 먹는 것이 좋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읽어줘야 합니다. 책 내용에 따라 할머니가 애인 이야기 해주듯이 말이죠. 굳이 동화 구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화 구연하다 지치고 아이들은 현란한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금방 좋았다고 바로 질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밥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에 좋듯이 말이죠. 그리고 설명하거나 가르치고
특정 부분을 짚어가며 읽어주며 내 생각에 아이들이 갇히고 그렇게 하면은 상상력이 잘하지 않습니다. 읽어주기만 하면 쉽고 또 상상력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TV를 보는 게 아이들이 좋을까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위해서는요. 라디오 방송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확장시켜줍니다. 오디오로만. 그렇죠. TV는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확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 경험에 의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상상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라디오를 좀 많이 듣자 이 캠페인을 좀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네. 또 집중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 귀는 모두 열어놓고 있어요. 이미. 네. 읽어줄 때 딴전을 핀다든지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다 듣고 어느 정도 지나치면 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책 읽어줄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네. 읽어주고 난 뒤에 주인공이 누군지 곰이 몇 마리였는지 등을 물어보고 즉답이 없으면 바로 혼을 내줍니다. 혼을 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부모들이 읽어주고 애가 대답을 못하면 막 혼을 내잖아요. 네.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서푼어치 지식을 꿔주고 나서 이자를 요구하는 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혼을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럼 그렇게 혼을 내버리면 두렵고 긴장해서 역효과가 납니다. 안 하려고 하겠죠. 자꾸 뭘 시켜놓고 바로 물으니까 네. 학교에서도 지겨운데. 그러니까 맞아. 밥 먹고 나서 식후감을 안 써도 식후 활동을 하도 잘하듯이 독후감이나 독후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요했기에 오히려 책을 싫어하게 된다는 결정타였다는 거죠. 미국 도서관에서 개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개들에게? 예, 개들에게. 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쑥쑥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아이에게 어땠는지 물어봤답니다. 대단히 기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사람보다 개한테 책을 읽어줄 때가 훨씬 재밌고 즐거웠대요. 애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나 엄마는 잘 듣지 않거나 잘못 읽는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개들은 다정히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상당히 깊이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가 변해서 네. 어떤 이제 스마트 기기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네.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통해서 보는 뭐 유튜브든 영상이든 넘쳐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끊고 책에 빠져야 된다. 네.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가지고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기와 조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을 끊어야 될까요? 독서를 위해서는? 아, 그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부모님의 자꾸 편견인데요. 네. 아이들을 책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는 겁니다. 책과 예. 아이들을 책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다. 어떻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하죠. 예. 서점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고른 것을 사주면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직접 책을 산 경우가 있나요?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고른 책을 도서관에 꼽아 놓잖아요. 부모님들도 책방에 가서 사갖고 와서 애들한테 그냥 주잖아요. 문제지만 사죠. 네네. 자, 서점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고른 것을 사주면 됩니다. 서점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피는 것이 연애하는 것이고 구매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누가 고르죠? 배우자. 제가 골라요. 아, 그랬나요? 본인이 직접 고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거의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을 그렇지. 했습니다. 중매 얼굴 그렇죠. 안 보고 막 결혼하고. 네네. 그때는 되게 시킨 대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한테 결혼해 그러면 결혼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어림도 없죠. 네. 사실 교사와 부모는 책과 아이 사이의 중매장이입니다. 중매장이. 필독서니 권장도서니 하면서 강제로 책을 지정해서 읽은 것은 중매장이가 강제 결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아, 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 강제 결혼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부모도 안 되는 요즘 중매장이가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필독서니 권장도서니 하면서 끊임없이 강제 결혼을 시킨 것이죠. 맞아. 잘 하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가 선정한 필독서.
그래가지고 리스트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사러 다니는데.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책과 이별하고 스마트폰과 재혼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아,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냥 없죠. 스마트폰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길을 쓰고 한 독서 교육은 1차적으로 컴퓨터 게임에 KO패했고요. 그래도 KO패는 재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스마트폰에게 독서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망했죠. 졌죠.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서 아이들이 고른 것을 존중하면 모두 책에 빠집니다. 자기가 골라오는 것을. 외회가 없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고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봅니다. 연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서 애들이 보게 되죠. 근데 왜 도서관을 안 가냐고 물어보시죠. 전 도서관 보내는데 열람실로 그렇죠. 열람실에도 가라. 그렇죠. 근데 제가 도서관을 오늘 의도적으로 좀 뺐는데요. 네. 당연히 가야죠. 도서관을. 그러나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잘한 아이들은 자연스럽지만 네. 많은 아이들은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도서관 책은 깨끗이 봐야 하고 아, 맞아. 대여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하고 맞아. 무엇보다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애착이 안 갑니다. 네. 그러나 서점에 가서 책을 빠지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서점 나들이를 하면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 맛을 확실히 보았고요. 모두 구매할 수 없다는 것도 아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모두 무료로 빌려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고르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보기엔 저거 안 골랐으면 좋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만화책이든 뭐든 그렇죠. 가벼운 뭐 책이든. 네, 여러분들께서는 만화책 그러면 나쁜 것.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 웹툰이나 만화책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선생님 시절에 우리 학교 애들이 하도 책을 안 읽기에 우리 고등학생들인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장기전 그 뭡니까 심청전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하더니 네. 그게 재밌었나 봐요. 고등학생 애들에게. 그 다음부터 그 애들이 썬데이 서울을 보더라고요. 그래도 나다웠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령 어떤 책을 고르든지 존중해줘야 합니다. 아. 이걸 무시하면 다시는 서점에 안 가고 당연히 도서관도 안 가고 책에서 그냥 멀어지겠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지게 됩니다. 네. 오늘날 독서가 스마트폰에 사망한다는 것이 이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고르더라도 뭐 네. 만화책을 고르더라도 그냥 존중해라. 네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네. 축구 관련 잡지를 고르더라도 그렇죠. 그냥 놔둬라.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책과 연애할 수 있도록. 정말 이해를 잘하시네요.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 아이들이 만화책으로 골라봤자 한두 권입니다. 엄마는 전집을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사줬나요? 전집. 맞아요. 그 손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읽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정말 돈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가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화책을 존중하며 그림책이나 줄글로 된 책과 동시책도 서로 상의하면서 골라볼 수 있게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좋아하는 축구책을 깨알만한 글씨도 다 읽게 되죠.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아주 심취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역사 관련 책 이렇게 볼 때 도서관에서 만화로 된 걸 골랐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더 스피드도 더 빠르고 이해도 좀 빨리 가고 예. 네. 재밌긴 하더라고. 동의합니다. 제가 성경책도 처음에 그 성경으로 읽을 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만화로 된 네.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책을 읽으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잘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고른 것을 존중해 주면 용돈이 생겼을 때 책 먼저 사겠다고 작정하고 바로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아, 그런 기적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마 최고의 독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아이들과 서점도 안 가보고 부모가 사다 주니 아이들은 용돈 챙기면 책을 사겠다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책과 거리가 먼 자극적인 것만 삽니다. 그게 문제죠.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서점 나들이라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서점 나들이. 서점 나들이. 네. 자녀의 손을 잡고 서점 갈 때 가능하면 아이와 친한 친구 한두 명과 함께 가서 그 아이들에게도 한두 권씩 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애들은 학교에서 그 단체로 소풍 가듯 서점 견학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아이는 이 책을 사주고 저 아이는 저 책을 사줬더니 서로 읽어보고 또 돌려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 도서관에 원하는 책을 이 애들이 고를 줄 압니다. 무슨 책을 사주세요. 무슨 책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요.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 그룹을 봤더니 그 저희들 책 선정할 때 애들한테 보고 싶은 책 골라서 올리세요 하거든요. 한 아이가 20권 30권을 한 애가 있고요. 한 권도 무슨 책을 사주라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공부에 서열이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가 좋아지냐면요. 수업 태도가 좋아집니다. 수업 태도가 좋아지니까 선생님들은 신바람이 나죠. 또 독서량이 늘어나니까 이해가 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부모들이 신나고 그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올라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부모님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같이 신경을 써주라. 두 번째는 아이가 지금 규칙적인 생활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만해지고 나태해지는데 이 건강을 좀 지켜주라. 세 번째는 컴퓨터를 할 수 못하게 스마트폰을 제어할 게 아니라 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제가 말했던 것을 녹음했던 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상력, 창의력 이것은 독서와 체험학습에서 일어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 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